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호자랄 교알못 한나입니다. 차량 간 통신 기술의 효과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통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교통사고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운전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V2X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교자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SK텔레콤 기술원에 계시는 최윤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텔레콤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통공학 박사 최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SK텔레콤 기술원에 계시는 김경훈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신공학 박사 김경훈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교통 지식을 쌓는 교자랄 교알못의 코너죠. 말해줘 yes or no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줘 yes or no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V2X에는 별도의 차량용 통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V2X가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 장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yes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아쉽습니다. 틀렸네요. 노입니다. 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마트폰만으로 V2X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T맵에 탑재되어 있는 SK텔레콤의 V2X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SK텔레콤은 V2X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통신 모듈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V2X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고요. 네. 둘째는 그렇다면 그 V2X의 커넥티비티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차량 통신이라고 한다면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정립을 했고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SK텔레콤의 V2X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줘 yes or no 두 번째. SKT V2X 관련 누적 통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요즘에는 정보가 돈이 된다고 하지 않나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no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yes입니다. 오늘 중에 다 틀렸어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V2X 서비스는 개인이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들이 통계화돼서 다양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의 V2X 급정거 로그 데이터의 경우 별도로 저희가 저장을 해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통계 데이터로 제공하는 API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차량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이 급정거 이력 같은 경우에 사고 다발 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교통안전에 좀 더 활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교자랄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항상 콜라보레이션에 오픈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자랄 분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T맵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 차량과 통신 기술의 서비스가 오픈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교알못에서 교자랄로 거듭나고 있나요? 네, 한나입니다. 네, SK텔레콤의 V2X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텔레콤의 V2X 기술은 T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T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월 사용자 수 1,10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내비게이션 앱인데요. 네. 현재 T맵은 SK텔레콤에서 분사하여 T맵 모빌리티라는 회사로 지금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V2X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T맵 모빌리티는 내비게이션과 모빌리티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SK텔레콤의 V2X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의 대표 서비스가 있는데요.
급정거 알림 서비스, 교통사고 알림 서비스, 그리고 신호등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알림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후행 차량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교통사고 기준 후행 2km까지 있는 차량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려줌으로써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신고를 하고 그것을 최종 확인하고 전광판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알리는 데까지의 평균적인 시간이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 SK텔레콤의 V2X 사고 알림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분석함으로써 평균 3분 내외에 교통사고 알림 서비스가 전달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교통사고를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서비스가 지연되면은 안전과 조금 직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현재 SK텔레콤의 V2X 지연 시간을 자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V2X 관련 표준이 있습니다. 네. 그 표준에는 안전과 관련된 V2X 지연 시간을 100ms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SK텔레콤의 V2X 서비스는 급정거 발생 이벤트를 예로 들어서 보면 네. 선행된 T맵이 급정거를 발생을 일으키고 그 정보가 서버에서 분석이 되고 후행 차량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100ms보다 이내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T맵이 구동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T맵을 활용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T맵을 구동한 앞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했을 때 뒤에 있는 또 차량한테 알림을 준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알림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서비스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020년 5월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육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사고 당시에 T맵 사용자들의 급정거 양상을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네.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점에서 약 15분 동안 총 72건이나 되는 유의미한 급정거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사고 지점 500m 이내에서 23건의 유의미한 감속이 발생했는데요. 평균적으로 1초에 한 14km/h를 감속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대 초당 감속량은 47km/h였거든요. 네. 1초 만에 속도를 47을 줄이려면 사실 엄청난 급정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고와 관계가 깊은 급정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사고 발생 10분이 지나고 나서는 1km 정도 뒤에서 22건, 15분 뒤에는 2km 뒤에서 11건이 발생했는데 사고 뒤에 이제 차량이 쭉 늘어서게 되니까 네. 이게 점점 위치가 이동하면서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감속량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고 저희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감속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이런 또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10월 오전 5시경에 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인근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고는 이제 화물차 2대가 추돌하고 뒤이어서 1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서 17명의 부상자가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서해대교에 안개가 많이 껴서 사고를 뒤에 후행 차량들이 보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급정거 발생 이벤트를 74건 발생하고 네. 후행 차량에게 94건 전달해서 사고를 미리 후행 차량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개 꼈을 때는 앞에 있는 사고 상황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알림으로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걸 크게 방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전의 QR못.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차량 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편리한 기술인 것 같고 또 저도 빨리 구동시켜서 써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연구 계획이 있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영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급정거 데이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급정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안전관리 관점에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네. 공공 관점에서는 설계라던가 이런 큰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데이터가 이제 교통과학자 분들하고 많이 콜라보를 하면서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와 함께 콜라보를 진행해서 네. 도로공사의 사고 건수 기반 사고 위험 지역을 잡습니다. 그중에 또 급정거가 많은 공통 구간 30개를 도출해서 네. 팀앱에서 또 이거를 이제 위험 지역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으로 아까 저희 사고 사례에서도 봤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사고 발생 전에 나는 급정거도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고가 거의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특히나 이제 혼잡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급정거하는 현상이 많아지는데요. 네. 관련된 그 연구자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속도를 미리 전방에 혼잡이 있으니까 속도를 이 정도 줄이세요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통신 분야에 있는 교자랄 맞죠? 네, 네, 앞으로도 연구 잘 해주셔서 운전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경호 박사님도 앞으로 어떤 연구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저희가 SK텔레콤의 V2X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팀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팀앱이 아니라 뭐 블랙박스라든지 차량 내에 있는 IVI, 뭐 팀앱이 아닌 또 다른 통신이 가능한 단말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오픈 V2X 서비스라고 해서 OVS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팀앱이 아닌 또 다른 서드 파티들과 함께 이러한 V2X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연구를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팀앱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팀앱만으로도 좋지만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네, 연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자랄 교알못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신도 교통 속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 삶이 참 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V2X 차량 간 통신 기술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숨은 곳에서 다방면으로 기술 연구를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